네.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는 이제 보는 이 채권들 보면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영업에서는 아무래도 보면 이제 매출 쪽에 그죠? 이제 치중을 두고 그러는데 관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산 보존 쪽에 그죠? 많은 그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시효 관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조그만 부분 보는 것도 좋지만 크게 그죠? 이 관리 쪽에서는 보면 이런 자산 보존 같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산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경우죠.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예금도 자산이고요. 현금도 당연히 자산일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자산이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기계 부품, 물건도 자산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가 보면 매출 채권도 자산이죠. 또 혹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보면 그 매출 채권 받지 못하는 돈들이죠. 우리 보면 이제 장부에 보면 이제 보면 우리 보면 장기 미수금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께 결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보면 감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매출 채권이 있으면 100억이면 100억 중에서 이 100억이 어때요? 3개월, 6개월, 쭉 이렇게 1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체된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간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시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금융회사 채권, 금융채권은 시효가 5년이고요. 상사채권은 5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상법 6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죠? 단기 시효가 있으면 단기 시효를 적용하는 데 되어 있는 거죠. 민법에 보면 시효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보면 물품대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고 그죠? 용역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효는 이제 3년을 보는 거거든요. 3년으로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채권이 보면 지금 발생해서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시효가 3년이 지나게 되면 그죠? 이 채권이 보면 완성돼서 보면 이제 완전히 그죠? 표현 좀 그렇지만 쓰레기가 된다는 소리죠.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회계에서 보면 이제 부의 채권을 만들어 상각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면 우리 그 대손한다 그런 것도 보면은 그거는 뭡니까? 회계학상의 용어죠. 그건 뭡니까? 손비를 인정받고 그만큼 우리가 이익 난 데서 받지 못한 돈을 손비를 인정해서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법인세를 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보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미수금도 하나의 자산이 맞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받지도 못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다 소송하냐?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또 비용을 못 받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 매출채권, 미수채권 못 받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그걸 보고 이걸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과감히 포기할 것인지 그게 뭡니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미수채권이 있으면 그 장부를 갖다 놓고 거래선을 갖다 놓고서 확인해 보는 거죠. 왜 못 받는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이 있는지 또 혹시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보고 뭡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경우죠. 그게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의외로 있잖아요, 그죠? 그냥 처박아 뒀다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시효로 딱 완성되는 경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떤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그걸 못 받았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역동적으로 미래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손실이 발생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례로,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약소보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약소보험 물론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통용이 되죠. 그렇지만 많이 축소가 됐죠. 은행도 보험 같은 경우도 발행인에 드는 시효가 3년이지 않습니까? 배수인 뒤에 보면 우리 우려방 찍었다는 말도 알죠? 그 사람이 1년이고요. 그럼 그게 부도가 됐다? 그러면 발행인에 때는 3년, 배수인에 때는 1년 이내에 뭡니까? 우리가 보면 감이라든지 해서 보면 시효 연장을 들어가면서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보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승소가 되면 시효가 10년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경우고. 이게 보면 우리가 보면 어음이라는 게 보면 꼭 은행도움 말고도 있잖아요. 종이에다 써도 형식만 쓰면 그게 어음으로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우리 수표 같은 경우, 당사수표, 가기수표 6개월이잖아요, 시효가. 그럼 발행인, 뒤에 배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이 지났다. 부도 발생해도 6개월이 넘었다. 그래서 금고에서 봤더니 7개월째야. 그러니까 재산 주소했더니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감면한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법원에서는 시효 안 따져요. 일단 뭡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그 사람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감리 다 받아주죠.
일반적 채권 관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압류라고 그다음에 뭐예요? 본안 소송 들어가잖아요. 본안 소송을 수표금 청구 소송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받아주겠죠. 그래서 보면 상대방이 기일날 안 나오면 여러분이 운 좋게 이기는 경우죠. 나오도 뭐예요? 자, 원고 이 수표 발행했습니까? 뒤에 배수한 사람이 있으면 또 공동픽으로 했겠죠. 배수했습니까? 했는데 예, 했습니다. 왜 돈 안 줍니까? 나중에 주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니까 이기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년이 살아남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재판장님 제가 이거는 발행해갖고 배수했지만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종이 조각 되는 경우죠. 자산관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마인드가 확산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보면 이 영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죠?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에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관심도가 관리 쪽에서는 있잖아요. 이런 채권들 시효 관리 지금 뭐예요? 호적에서 뭡니까? 지금에서 호적에서 정리해서 죽여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적을 연장시켜야 되는 거죠.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못 받고 있었으면 받았겠죠, 당연히. 못 받았지만 뭡니까? 그거를 연장해서 뭡니까? 시효를 연장해서 소멸 시효를 연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보면 이런 거 없어도 보통 물품 대금이라든지 우리 뭐 용역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여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 대금, 공사 대금 같은 경우 없으니까 못 받았겠죠. 그래도 뭐예요? 그거에 대한 뭡니까? 시효를 연장해서 지금은 못 받았지만 그걸 연장하고. 그래서 보면 민사소송에서 보면 재판에서 이기면 시효가 어때요? 제일 시효가 적은 게 수표금 청구 소송이잖아요. 수표지 않습니까? 6개월이랬죠. 그죠? 6개월? 그럼 그런 소송도 해서 우리가 승소가 되면 10년간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죠. 그 10년 동안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 발행이나 배서인에 대해서 뭐예요? 인적사항. 여기서 인적사항이라는 건 보면, 우리 보면 개인 같은 건 주민등록 초본을 또 뒤에 배서한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도수표, 우리 그걸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원은 판결문을 받았을 거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서 그러면 가까운 우리 주민복지센터 가서 청구하면 그 사람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주죠. 등본은 안 떼어주고요. 그러면 주소 변동사항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뭐예요? 1년에 2번씩 확인해 보라 이거죠. 당연히 변동 안 됐으니까 그 집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 조사했을 거고 없으니까 못 받은 거고. 근데 혹 나중에 주소가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변동된 주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상 전부증명서 확인해봐서 만약에 변동이 됐고 그 사람 소유로 만약에 취득이 됐다 그러면 그 부동산 경매시켜라는 그런 소리죠. 그걸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발행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걸 뭡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해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면 이런 건 마찬가지로 물품 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지금 혹시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전혀 그죠? 이 사람이 좀 파산되고 좀 아무것도 없다. 그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죠? 이걸 갖다 뭐야? 소멸 시효 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겠다. 이게 자산 관리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아무래도 보면 이제 보면 관리 쪽이고요. 관리 쪽도 보면 우리가 보면 좀 더 위로 올라 탑으로 갈 때 그 탑에서는 어때요? 뭐 CEO라든지 CFO라든지 아무래도 보면 그 위쪽에서는 보면 이제 보는 시야가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회사 전체 자산 관리 이런 쪽으로 치중하면서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뭡니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시효가 좀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건 이제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대표이사라든지 그 임원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보면 채권 관리에 대해서 뭔가 그죠? 관심도가 높고 이럴 경우는 회사들은 보면 부실 채권은 좀 많이 적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걸 갖다 중시하지 않고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뭐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시간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시효 관리. 내 재산을 갖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내 재산, 회사 자산을 갖다 뭡니까? 잘 보존시키고 또 지금은 만약에 내가 담당되었지만 받지 못했지만 내가 퇴사하고 딴 데 가더라도 뭡니까? 호적에서는 정리시키지 말고 그걸 다른 담당자가 왔을 때 그죠? 또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뭡니까? 룸을 갖다 확보해내자는 그런 거. 그래서 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자. 네. 매출 채권은 소중한 회사의 자산입니다. 소멸 시효 관리는 자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려요.